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고요. 저는 2020년 2월에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했고, 제가 준비한 시험은 중등 역사 임용고시였는데요. 시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준비했었어가지고 2018년 9월부터 준비했고 2020년 6월 정도까지, 그래서 한 2년 조금 못되게 공부했었습니다. 임용고시 시험은 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부터도 선생님이 꿈이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그런 진로를 정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처음 20살 때 서울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진짜 기뻤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심 좀 핑계도 있었어요. 난 어차피 졸업할 때는 임용고시 볼 거니까 나는 좀 취준이나 학점 준비 같은 거 안 하고 살아도 되겠지?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도 제 안에서 전 좀 예술계 쪽의 진로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었고, 그런 것들을 동아리로 좀 많이 탐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학교 다닐 때 학점보다 동아리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춤 동아리, 연극 동아리 이런 거 많이 하고, 근데 전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꿈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막상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일단은 어머니를 좀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항상 바랬던 걸 다 이뤄드리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된 거를 많이 당황하시고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많이 상처를 받고, 한편으로는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을 좀 반박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하시는 말은 교사는 확실한 길인데 그런 걸 하고 이제 예술 창작 쪽을 해도 되지 않냐. 교사들 중에서도 시 쓰고 그림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조차도 저는 어려웠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예술 쪽으로 더 배워보고 싶다, 심리 쪽으로 더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저도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많이 설득이 됐죠. 또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더 마음의 힘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들 다 가는 대로 좀 자기 비하적인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나는 뭐 공부밖에 못하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대까지 갔다고 하면은 다들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쌓아놓은 스펙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학과 활동도 제대로 안 했지, 뭐 학회를 한 적도 없지, 그냥 정말 동아리 활동한 게 전부인데 그거 가지고 또 예술계 스펙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많이 없어서 임용고시를 그래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공부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힘드셨어요? 저는 이제 시험 준비하고 진짜 놀랐던 게, 솔직히 제가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수능 공부도 항상 무난하게 했었고, 그냥 뭐 공부 잘 하겠지? 2년, 길면 한 3, 4년만 참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울증을 좀 겪었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 우울증이란 말을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도 뭔가 하루 종일 힘든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몸이 이제 두통이 24시간 난다든지, 아니면 밖에 뭐 2시간도 못 서 있는다든지, 기력이 엄청 많이 떨어졌었고 체도 잘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공부를 이제 하루에 10시간 해도 모자랄 판에 1시간도 사실 처음에는 못했었어요. 책상에 앉으려고 하는데 진짜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스스로에게 당황스러웠죠. 왜 이러지? 왜냐면 저는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걸 넘으면 조금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의 즐거운 때는 이제 대학생활로 끝이야. 뭔가 이대로 선생님 되고 무난하게 결혼하고 무난하게 아파트 사야 되고, 그런 삶들이 조금은 저를 많이 우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그게 행복하다고 하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겠지? 이러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반은 불신하지만 일단 시작은 했는데,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를. 왜냐면 이미 제 가슴은 좀 뭔가 답을 그때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거를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아니야, 넌 안 돼, 네가 무슨 이 나이에 예술이야. 그때도 진짜 어렸었거든요. 저 23살이었는데 진짜 어렸는데, 그때도 너는 못해, 네가 뭘 그런 걸 한다고 해, 네 주제를 알아, 너 정도면 복 받은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어른들은 사실은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도, 제가 이제 뇌 MRI까지 찍어봤었는데 뭐가 안 나오니까 내심 좀 이게 꾀병 아니냐, 좀 그런 식으로 대하셨었어요.
사실은 저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가지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계획은 막 이만큼 10시간짜리를 짜놨는데 지키는 건 1시간도 못 지키니까 저녁에 이제 많이 울고 근데 또 두통 때문에 또 이제 힘들고 그런 숨 막히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처음으로 약간 그냥 이렇게 탁 증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저는 늘 열심히 살자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정신과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기력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어찌저찌 공부는 하게 됐네요. 되게 초반부터 수험 공부가 잘 안 맞았던 건가요? 그쵸. 오히려 저는 후반부로 갈수록 수험 공부에 많이 적응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정신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좀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던 꿈들 포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런 말들로 저를 채찍질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제 길이 아닌 건데 그게 채찍질해서 되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한 번은 이제 학교 도서관에 공부를 하려고 이제 갔는데 셔틀버스 타고 이제 도서관 가면은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갔는데 진이 다 빠져가지고 도착하자마자 2시간을 잔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이 엄청 들고 문제는 자고 일어나니까 또 체력이 다 빠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었는데 근데 점점 이제 정신과도 다니고 약간 정신 상태가 좋아지면서 근데 몸은 계속 아팠었거든요. 그래도 약간 그때 김혜자 선생님 눈이 부시게 드라마에서 이제 대사가 있는데 그걸로 수상소감도 하셨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보고 엄청 버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냥 당연한 말인데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의 햇살이 좋은 거고 살아갈 가치가 있어 뭐 이런 말들을 보면서 저는 안 믿겼죠. 이렇게 힘든데 진짜 좋은 날이 올까? 근데 그냥 어른이 그렇다고 하니까 많이 위로가 됐어요. 나보다도 막 엄청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신 분이 살아서 좋았다고 하시니까 그때는 진짜 막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수험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시기셨던 것 같은데 좋았던 점도 있으셨나요? 이게 좀 오픈데 100% 좋았던 거라기보다는 그냥 백수로 사는 것보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좀 면이 서잖아요. 취업한 친구들이랑 만나도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거고 어르신들 만날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안정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시험을 준비함으로써 얻게 된 그 어머니의 지지, 따뜻함 이런 것들이 편안했죠. 근데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험 과정에서 아쉬움이 나왔던 그런 일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아쉬웠던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걸 시작한 게 왜 시작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더 빨리 그만두지 않은 게 사실은 가장 후회스러운 점인데 돌이켜보면 저도 고집쟁이라서 내심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경험해보고 다쳐야지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포기하겠구나 뭔가 그래서 그냥 진짜 자학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존의 시간이었어요 진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험 공부를 하면서 좀 배웠다거나 잘했다고 느끼는 점도 있으세요? 사실은 공부를 해서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용기 있게 선택한 거?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선택을 하면 실패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니까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합격해야 하니까. 근데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죠. 그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꼭 모든 걸 다 극복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시험 자체에서 배웠던 거는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시험을 합격할 순 없구나. 그러면 공부하시다가 특별히 기억 남는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밤에 잠 안 오고 이제 두통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가사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좀 힘을 조금씩 회복해 갔었어요. 약간 괜히 막 잡복에 취하고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게 기억에 남아요. 늘 일기 쓰고 그러면서 막 자기 반성하고 그랬던 거? 그럼 그 힘들었던 시기를 버티게 해줬던 또 다른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도 큰 축복이었고 제가 이제 상담 선생님을 또 이제 올해 대학교 때 같이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또 다시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이제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두려운데도 시험을 그만두지 못할 만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게 컸거든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런 게 진짜 감사하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엄청 힘들 때에도 감사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힘들수록 더 감사하고 그랬었어요. 막 김혜자 선생님 글 같은 것들 읽으면서 그 말이 맞다고는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지나갈 거야. 다만 한가운데 있으니까 답을 모르겠어. 근데 지나갈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고통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아프신 분들도 많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뭐 세상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행복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책이랑 정말 좋은 영상, 좋은 글귀, 그리고 뭐 친구들, 오히려 가족들한테는 기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는 좋은 얘기만 하게 되고 잘하고 있어, 뭐 약 먹으니까 좋아. 사실 약 먹는다는 것도 얘기 한 1년간 안 했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있었네요. 그러면 시험 점수가 합격 커트라인하고 얼마나 차이 나셨어요? 사실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저는 2018년, 2019년 이렇게 2번 시험을 쳤고 첫 번째 시험은 당연히 형편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교생 실습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고됐었고 또 막 시험을 시작한 시기니까 뭐 기대도 안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해 시험도 이제 사실은 공부가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든 게 이제 한 5월 달쯤부터 그래도 학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많이 회복이 조금 돼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시간이 사실은 1년도 안 된 느낌? 저한테는. 그래서 점수 때문에 그만 못 두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저를 가장 그만두기 어렵게 만드는 거는 항상 이제 어머니의 존재감과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 없음. 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점수랑 크게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점수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한참 미달이었어요. 그래도 시험을 결국 그만두셨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년 정도 몸이 이제 아프다 보니까 진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지금은 저 엄청 쌩쌩해요. 머리도 안 아프고 활동도 곧잘 하는데 그때는 진짜 2년 정도 아프니까 지긋지긋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2년 아프니까 근데 이게 행복하자고 하는 짓인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갑자기 이제 이렇게 고생해서 시험을 합격했는데 교사라는 생활 자체가 제가 원하는 생활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라는 직업은 저한테는 안정성 하나만 보고 하는 직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 교사를 꿈꿨던 건 진짜 그런 참교사, 죽은 시인들의 사회에 나오는 막 그런 교사 그런 거를 저는 꿈꾸긴 했었는데 근무 환경이라는 게 전혀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곳이 아니었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때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예술 창작이고 나는 그렇게 남들이 말하는 뭐 결혼, 집 이런 루트를 바라지도 않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예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선생님을 하는 게 말이 되나? 근본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당연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항상 어머니에 대한 이슈로 상담을 오래 받았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안락하고 풍족한데 왜 괜히 그런 이상한 꿈을 꿔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할까 나는 왜 만족을 모를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사실 오랫동안 받아왔으니까 그때 결실이 맺어진 거겠죠. 저도 2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그래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나한테 이제 화내고 뭔가 배신감 느끼시는 거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많이 두려우시구나. 어머니가 내가 좀 이제 손 안에 있는 딸이 아니라서 많이 겁나시는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항상 좀 내심 죄책감 가지고 원망만 했던 엄마를 연민의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제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머니 당신의 것이고 그 생각을 하니까 좀 모든 게 쉬워졌어요. 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항상 내심 엄마를 원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심 저를 희생자라고 계속 생각했었어요, 삶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선택해 온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도 다 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뭔가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었죠, 마음에. 그래서 그냥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이제 전화로 연락드리고, 반응은 당연히 안 좋았지만 그냥 가슴은 아팠어요. 그 반응을 보고 가슴은 아팠는데
그냥 전화 끊고 혼자서 많이 울고 그리고 이제 내 길 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시험을 그만두시고 나서는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많이 불안하면서도 인생 처음으로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교 때도 했던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취미인 척 했지만 그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핑계대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게 그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한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현실은 이제 뭐 알바 자리 구하고 있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불안했죠. 근데 뭐 다행히 학벌이 있어서 학원을 구하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그때부터 이제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신기한 게 딱 그냥 갑자기 그 썼던 가사들을 노래로 만들고 싶었어요. 가수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작곡을 배워야지? 작곡을 배워서 살아볼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다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살면 제 건강이 100%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분명 마음은 엄청 기쁘고 행복한데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제야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제 스스로 꾀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몸이 아파도 병원을 다시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다시 가니까 다행히 이제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을 해가지고 면죄부가 됐죠. 주변에서는 엄청 놀랐고 저도 사실 처음엔 진짜 놀랐는데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내심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용기 있게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 병까지 이제 키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이제 아팠던 것 자체는 그 종양 때문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아팠던 것 자체는 우울증 때문이었고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팠던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종양은 그냥 저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사실 주변 분들이 다 단념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엄청 촉망받는 딸이었거든요. 눈물 날라 그래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정기검진만 받고 있고 근데 저는 항상 엄청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이게 뇌종양 중에 제일 수술하기 쉽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지? 그 머리 여는 것도 안 하고 코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름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신기한 게 그게 이제 딱 처음에 MRI 찍었을 때는 엄청 작아서 그리고 또 지방병원에서 찍어가지고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2년 사이에 진짜 비정상적인 속도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좀 그때 이제 많이 진짜 인생의 장이 하나 닫힌 느낌? 일장이 이제 끝난 느낌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전처럼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남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